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을 30명을 줄이자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최고위원 회의에서 말한 건데요.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30석만 줄이자는 거 아니고 말 그 자체만 뜯어보면은 30석 이상, 100석까지 줄일 수 있죠. 지금 우리 헌법에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200명이 헌법이 규정하는 바 하한선인 겁니다. 100명까지 줄일 수도 있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의 제안은 최소 30명, 무조건 30명부터 줄이고 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의 300석이 절대적 숫자인지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지난달 한 여론조사에서 의원 정수를 축소하자는 응답이 57%에 달하고 세비를 동결해도 정수 확대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71%에 육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일 처음에는 50명을 늘리자. 그래서 350명으로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했다가 그것이 이제 후퇴해서 결국은 국민의힘에 30명을 줄이자라는 제안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 전원회의, 그러니까 국회의원 모두가 참가하는 회의에서 이제 여기 대해서 난상 토론 비슷하게 토론을 해서 뭔가 단일안으로 이걸 이제 축소하는 작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우리는 줄이겠다. 그것도 30석 이상, 최소 30석 줄이겠다 제안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러자 야당 쪽에서는 이제 반대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그럴 바에야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국회의원 100명을 줄이자는 얘기는 왜 안 하느냐. 무개임, 무책임, 무개념, 무책임. 그래서 인기에만 영합하고 유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은 국민에게 박수받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면 살아남는 국회의원들은 훨씬 더 좋아진다. 희소성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제 그러면서 기득권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없는 건 아닙니다. 원래 이제 그 선거제를 개편하자는 얘기는 왜 나오냐면은 사표를 방지하자. 왜냐하면 소선거제는 한 명만 당선되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표를 던진 그 표는 사표가 되잖아요. 가령 35%로 당선되면 나머지 65%의 그 국민들 유권자들의 의견은 사표가 되는 셈이니 이걸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씩 뽑자.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려면은 이제 의석수가 좀 불어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했는데 그러한 세세한 거에 관계없이 국민적 여론은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에 너무나도 크게 실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쓸데없는 소리 말해라. 당신들 손으로 당신들 입으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느니 바꾸는 이런 거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다. 일단 숫자 줄이고부터 그리고 특권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해라. 그 다음에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니까 숫자를 지금 299명, 30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명 뚝 잘라내든지 70명쯤 뚝 잘라내든지 생각 같아서는 100명 다 잘라내서 200명으로 일단 줄이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그다음에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서 누리고 있는 갖가지 특권들이 있거든요. 혜택들이 있고 수당이 10여 가지에 이르는 수당들이 해서 세비는 또 몇 천만 원씩 받고 말이지. 이러한 것들 다 내놔라. 보좌관 숫자도 줄이고 사무실도 내놓고 자동차도 내놓고 기사도 내놓고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성의가 보이면 그때 가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느니 줄이느니에 대해서도 어떤 합리적인 안이 도출이 되면 국민들이 왜 찬성을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재보궐선거에서 식목일날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를 당했다라는 여기저기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김기현 대표의 의석수를 줄이자라는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제안이 좀 묻히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를 인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우 성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논란과 관련해서 당원 가입서의 추천인으로 전광훈이라고 쓴 당원들을 다 출당 조치해야 한다. 당이 전광훈 세력과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단순히 전광훈의 영향력이 없으니 대꾸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제로 당에 전광훈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중 당적자들이다. 이중 당적자라고 하는 것은 그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 당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힘 당원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별도로 이른바 신문들도 습관적으로 그리고 뭐 이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극우 성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란 언론들 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조차 극우 전광훈 목사를 극우다 하고 있는데 뭐가 극우입니까? 우리나라에서 극우는 뭐를 극우라고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정의가 있으면 댓글을 좀 남겨주십시오. 전광훈 목사 혹은 뭐 다른 분이어도 좋습니다. 네. 김문수 전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극우 이렇게 낙인을 찍는 그런 댓글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면은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도대체 뭐가 노사정의위원장이죠. 지금 김문수 위원장이 뭐가 어때서 극우죠? 왜 극우죠? 일반적으로 극우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나라의 경우에 극단적인 인종차별주의를 표방해야 극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민이 들어오는 것을 모조리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가령 뭐 경제적으로는 보호무역을 주장을 한다든지 이 극우라는 표현을 쓰는 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거기를 일일이 찾아가서 봐야 되는데 뭐 낙태를 하면은 중형에 처한다라는 것을 강력으로 내걸었다든지 또는 그 뭡니까 이 동성연애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혐오의 표현을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건데요. 또 극우 성향이라고 할 때는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폭력 행사를 마다하지 않을 때 이른바 백색 테러를 조장한다든지 뭐 그것을 찬성한다든지 이제 그럴 때 극우라는 말을 쓰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태경 의원이 당원 100% 투표 룰을 고치지 않으면 전광훈 같은 특정 종교 집단이 들어와 사이비 종교가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은 이 하태경 의원의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댓글을 좀 달아주십시오.